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1월 22일입니다. 1122. 네. 아, 녹화 버튼. 네, 이제 눌렀죠. 그죠? 네네네. 샌드 코인. 네, 조금 이따가 봐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버블 차트부터 먼저 보면, 예,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브리핑할 때, 이제는 조정받을 때가 됐다. 비트도, 고야 라인을 걸치고 있는데, 이제 곧 하락할 것 같다. 왜냐하면 더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11월 중순부터 끊임없이 중순부터 월말까지는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예, 계속해서 좀 언급해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예, 저는 '한 번 더 조정이 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튼 모든 알트코인들 뭐 블러라든지 몇 가지만 지금 좀 녹색이고, 예, 그냥 다, 네, 지금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와치 리스트라고 해서 제가 보는 주요 코인들인데, 주요 코인들도, 예, 힘을 못 주고 있고요. 그중에 BNB라는 코인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분명히 이 코인을 저는 높게 평가한다. 나중에 되면 이 코인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만, 지금 바이낸스에 어떤 이슈가 터지면서, 예,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썸네일은 '바이낸스 괜찮을까?'라고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았고요. 그다음 청평자오 CEO가 해임됐다. 자, 어떤 기사를 보면, 예, 청평자오라고도 나오고 자오청평이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예, 저희 회사에 뭐 인제 중국어 하는 직원한테 제가 "뭐가 성이냐?"라고 제가 사실 물어봤는데, 자오가 성이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름으로 한국 분들이 말할 때는 자오청평이라고 해야 되고, 예, 미국식에서 인제 말할 때는 이름과 성을 인제 요렇게 뒤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정평자오 요렇게입니다. 여튼 지금 그 자오창평이 지금 CEO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제가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 또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다. 똑똑한 사람들은, 예, 주식을 팔고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좀 팔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은 좀 다운됐고요. 미국 국채까지도 다운됐는데 떨어진 건, 예,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판단하에 수익 실현한 그런 세력, 또 개인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 증시 어제 기준으로 좀 떨어졌으니까 파란색이 좀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이 많은 하락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녹색으로 롱 포지션들이 청산을 많이 당했는데, 거의 3천억 가까이 되는 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예, 이 돈들이 이렇게 했는데 12시간 시간, 그다음에 24시간 시간 기준. 그러니까 최근 12시간 제가 오전 11시에 이제 그 캡처를 했으니까 어제 밤부터 시작해서, 예, 오늘 쪼끔 전 점심시간 전까지 엄청난 양이 청산당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4시간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4시간 시간은 그냥 다 떨어졌습니다. 예, 다 떨어져서 청산을 당했는데, 서서히 지금 쪼금의 어떤 반등을 주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찐 반등인지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프리미엄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서 또 차점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주식이 쪼끔 이제 내려앉았고요. 오늘은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주식 시장에는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말씀드리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건 "나는 실직했어. 정부야 나 돈 좀 지원해 줘." 이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기업의 경제도 힘들 뿐더러 투자 시장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주식 시장은 별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해서 지난달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달도 만약에 오르게 되면 '주식 시장은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가 좀 예측해야 되고, 반면에 코인 시장도 음 주식과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당연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보다 코인 시장이 변동폭이 분명히 큰 거는 뭐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든지 몇몇 코인들은 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일반 알트코인까지도 인제 생각한다면 당연히 코인 시장은 변동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만회해 볼까.'라는 생각에, 오히려 주식 시장은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시장은 안 좋아질 수가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적인 생각은 코인도 안 좋을 거야인데, 저의 개인적인 세력의 생각으로 제가 한번 뒤집어 보면 오히려 작은 자금으로 좀 크게 불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게 많아지면 오히려 코인 시장에 자금들은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또 월요일 날 전체적인 브리핑할 때 미국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 돈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상품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가격에 엄청난 세일을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호주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날 쇼핑을 장난 아니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인제 마동석이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있던 호주에서도 이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쇼핑을 저도 엄청 많이 한 사람입니다. IT 쪽을 갔다가요. 가격도 무지하게 저렴합니다. 한국에 있는 뭐 G마켓 뭐 이런 뭐 쿠팡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이때도 엄청난 뭐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할인 행사가 많이 할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도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걸 호재 삼아서 저는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같은 영향, 뭐 바이낸스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은 조정이 떨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도미넌스의 추세도 요렇게 서서히 빠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의 메인 코인의 뉴스뿐만 아니라 경제의 뉴스도 그냥 온통 이 바이낸스 좌우창평에 대한 어떤 소식뿐입니다. 대부분이요. 자,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자, 미국 검찰은 2018 년도부터랍니다. 벌써 5년 전입니다.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왔다고 합니다. 미국이 제재로 자금이 동결된 이란에 바이낸스를 통해서 자금 세탁을 지원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 검찰은 이 외에도 많은 어떤 불법 자금들 그리고 마피아 뭐 어떤 마약을 거래하는 그런 자금들 또 인제 중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인제 세력들이 바이낸스를 통해서 자금들이 많이 흘러갔다. 왜냐하면 은행은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벌써 다 인제 계좌를 돈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그런 계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2018 년도에는 꼭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자금 세탁 방지법 한국에도 있죠. 나오면서 그런 블랙리스트를 걸러내야 되고 돈을 보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흘러간 걸 어느 정도 이 좌우상평도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혐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낼 테니까 그냥 우리 좀 합의하자." 이 돈만 보세요. 43억 달러, 5조 5천억 억입니다. 이 장난 아니죠. 세금입니다. 이 정도를 내야지 "너 좋아." 뭐 이런 건데 여튼 엄청난 세금을 내고 좌우장평은 CEO에서 물러나게 됐다. 근데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건 없는 게 이거는 바이낸스의 어떤 바이낸스 US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바이낸스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상관없는 건 아니죠. 그냥 이미지가 실추된 거 불안감을 조성한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소위 말해 미국에 있는 삼성이 뭔가 좀 이제 고객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삼성 욕하면 한국에 있는 삼성은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그런 영향을 받잖아요. 막 불매 운동이 막 미국에서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래하는 바이낸스도 약간의 데미지 어느 정도는 뭐 '에이 바이낸스 왜 그래 불안하게.'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거래하는 그 바이낸스 자체의 어떤 큰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항상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위기인 거잖아요. 위기라는 건 두 단어가의 합성이라고 했죠. 위기와 기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퍼드가 나오거나 어떤 소문 때문에 진짜 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때 우리는 줍줍이라고 하죠. 그때마다 어느 정도 분할 매수나 좋은 코인들을 담으면서 더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배짱이 이제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서 코인이 폭락하면요. 우울해할 게 아니라 기뻐하시면서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겠구나.' 또는 '나의 평단을 낮출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좀 더 기쁜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블랙록인데요. 블랙록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좀 소개해 겠지만 여기에 CEO는 레리 핑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얼굴을 딱 봐도요. 나중에 레리 핑크 얼굴 뭐 기억나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냥 돈독이 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냥 딱 봐도 '아 저 사람은 돈이 좀 많이 흘러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상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블랙록이 '돈 쉽게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을 그냥 단정 지으면서 추가 증시 변동성에 경고했습니다. 이 변동성이라는 건 다른 어떤 전문가들은 하락장이야 또는 상승장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은 변동성에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오르락내리락 할 거니까 소위 말해 개인 투자자들 괜히 접근했다가 돈 다 털린다.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뭐냐면 이 자산 운용사들은 자선 사업가들이 아니라 진짜 자기네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블랙록이
주식 말고도요. 현물 ETF를 지금 인제 승인 신청하면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코인 시장에도 엄청난 많은 코인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합법적인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블랙록은 이 주가의 어떤 증시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이걸 경고했다라는 건 코인 시장에도 어떤 변동성을 주는 내용과 똑같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크리스마스 랠리 또는 연말 랠리를 기대하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 많은 전문가들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찐 상승만 바라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고 팔고를 적절하게 하면서 코인 개수를 모아가거나 소득을 늘려가거나 요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물 ETF가 이제 오죠. 그러니까 모아야 되겠죠, 코인을. 근데 계속해서 내 돈을 쏟아붓듯이 모으는 건 뭐 돈 있는 분들은 그렇게 모으겠지만 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할 때 정말 떨어진다. 우리가 S와 뭐 S 1, 2, 3의 조합 그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적절할 때 잘 팔아서 또 적절한 가격에 다시 사면 개수가 분명히 늘어납니다. 예, 그런 걸 자꾸 체험하시면서 저희 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코인 뉴스는 그냥 온통 이 좌우창평에 대한 어떤 얘기고요. 신임 CEO는 리처드 텅이라는 사람이 요렇게 생긴 사람이네요. 요런 사람이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이 ETF 신청사들 SEC와 미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답니다. 만약에 쪼금이라도 승인 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으면 계속해서 수정 나가겠다는 거죠. 그레이스케일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아크 인베스트먼트 돈나무 언니도 3차 수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레이스케일 등도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야 뭐 수정했어? 우리한테 좀 가르쳐 줘 봐. 우리도 그거 수정 필요하면 할게."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SEC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는 건 현물 ETF는 승인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언제요? 예, 그들이 원하는 시간은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 월, 늦어도 4월 요렇게 인제 우리가 예상하니까 그 사이에 잘 모아 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4 시간 봉의 RSI 히트맵을 보여드리면서 예전과 다르게 여기 좀 많이 가운데 모였다. 근데 세력이 진짜 현물 ETF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과매도 구간까지 떨어져야 그다음부터 올린다라고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는데 많이 내려왔죠. 예, 하루 만에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여기 위에 있는 것들까지도 이쪽으로 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오버솔드라는 이 구간, 이 과매도 구간까지 어느 정도 분포가 요렇게 골고루 돼야 됩니다. 골고루 돼야지 그다음에 찐 상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조정을 진짜 조정으로 보면 안 되고 여기에서 다시 좀 반등 쪽으로 이 가운데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분명히 얘네들의 많은 절대 다수의 코인들이 이 오버솔드 과매도 구간까지는 와야 그다음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이 오버솔드 구간이 이 과매도 구간까지 오면 그때 우리는 서서히 좋은 코인들을 주워 담기 시작하면요. 진짜 현물 ETF가 나왔을 때 제대로 된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큰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추적해 드릴 거니까 라이브 브리핑과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니까 비트코인부터 얘기하고 올려주신 코인들 차례대로 제가 하나하나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일단 보니까 도미넌스부터 봐야 되죠. 자, 도미넌스도요. 우리가 지지저항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즉 지금 여기 위에서 계속해서 도미넌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반등이 나온다면 이 반등이 약상승이 됐던 음 상승장으로 바꾸기 위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시 여기 근처에 있던 20 에서 30점 요 사이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인제 상승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냥 아직까지는 반등으로 보는 게 맞다. 요렇게 인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약 반등은 나오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리미엄 차트로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면 제가 어제 브리핑할 때 분명히 요 지점쯤에 있었습니다. 2 시니까요. 요 지점쯤에 제가 고압 차트를 "이제 뚫고 내려갈 것 같다. 이제 좀 하락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이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인제 하락이 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여러 가지 어떤 타점들을 잡아 드리면서 이 그 4 시간 봉으로 제가 바꾸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진짜 하락이 나올 것 같으면
여기와 여기 꼬리, 그죠? 요 꼬리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온다면은 요 꼬리와 꼬리의 중간 정도, 요런 제가 설명을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그죠? 더 많이 뭐 조정 온다면 여기, 요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거의 여기에 꼬리 지점인 요 부분, 제가 조금 이제 어제도 좀 끌어올렸던 거, 어제 거의 뭐 몸통 정도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는 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왔어요. 그죠? 그래서 왔고, 여기를 뚫고 내려온다면 꼬리와 꼬리의 중간, 그 다음에 꼬리의 끝, 요런 부분에서 분할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일단 1차는 도달을 했습니다. 1차요. 자,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는 실질적으로 고야 라인 아래에서 L 시그널이 떴습니다. L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못 올라가고 떨어지면서 S가 떴죠.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오지만 만약에 이 근처에서 L이 뜬다고 하더라도요. 고야 라인 아래쪽에 있고요. 기울기 자체가 거의 3시 반에서 4시 시계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캔들 시그널이 좀 더 강하고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이제 봐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의 시나리오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1시간 봉으로 다시 바꿔버리면 거래량도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제가 거래량. 자, 거래량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상승 나오죠? 예, 제가 좀 더 크게 키워볼게요. 자, 요렇게 지금 상승이 나오는데도 보면 여기에 거래량이 여기요. 여기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여기로 보면 거래량도 이렇게 추세로 쭉 보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요. 그만큼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건 생각보다 상승폭이 크지 않다. 그리고 찐 상승을 주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작다.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자꾸 브리핑을 들으시는 분들은 요런 것도 한 번씩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고야 라인 아래에서 생기는 뭐 L 시그널 또는 LB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올라가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가운데 부분 고야 핑크 라인인 약 36,700불 요 정도까지를 그냥 저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요 근처에서 놀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한 번 더 빠진다. 더 빠지는 건 어디요? 지금 떨어졌던 이 부분 35,700불 요 사이까지 떨어지겠죠. 근데 요 부분을 뭐 당장 뭐 이거보다 뭐 쫙 빠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제가 막 없지만 결론은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예상한 약 아무리 못하도 한 35,000불까지는 한 번 더 조정을 받아야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이지 않을까? 또는 그 이하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좀 건강한 투자입니다. 아. 건강한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업비트에서 한번 봐 드릴게요. 업비트는 지금 요게 1시간 본 기준에 제가 어제 2시 16시 12 여기쯤이었잖아요. "여기서 인제 빠집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나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라고 했죠. 이 부분을 뚫어 버리면 더 밑에인 여기 아까 꼬리와 꼬리 고 부분까지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예 무난하게 떨어집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가 떨어질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반등 나와 봤자 고야 라인 근처니까 한 4,900 한 400,000 원? 예 4,900 한 400,000원 정도 요 근처까지는 뭐 반등이 나올지 몰라도 지금 거래량 얘기했죠. 거래량이 작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못 가고 요 근처까지 또 다시 온다. 근데 여기를 정말 뚫고 내려간다면 우리는 쪼끔 더 그냥 여유 있게 기다렸다가 거의 4,700만 원을 뚫고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를 좀 관망하면 좋겠고 어정쩡한 중간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확실한 저점이 내려왔을 때 그때 비트코인을 좀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비트코인은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플 한번 보고 음, 차례대로 뭐 샌드코인부터 보겠습니다. 자, XRP 리플. 리플 코인도 어제 제가 하락을 좀 얘기를 했고요. 요렇게 너무 작은 캔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락은 하락인데 진짜 하락이나 진짜 상승이 나올 때는 좀 이렇게 긴 이 캔들들이 좀 생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리플은 계속해서 작은 게 생기다가 예 요때부터 쪼끔 인제 굵은 것들이 생기면서 진짜 인제 빠졌네요. 그리고 지금은 L 시그널이라 네 반등하겠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S2라는 시그널이 캔들 시그널이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요 고야 라인 근처 가격이 0.59766 이니까 쪼끔 더 높게 뭐 꼬리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0.6 정도 달러가
저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좀 개인적으로는 해 봅니다. 그래서 어 어제도 요런 걸 설명드리면서 제가 4 시간 봉으로 리플도 제가 한번 바꿨었나 모르겠네요. 네, 요렇게 바꿨다면 어제도 여기와 여기의 어떤 몸통들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예측하셔야 됩니다."라는 설명을 제가 분명히 드렸을 거고요. 그래서 0.585 정도를 제 기억으로는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완전 꼬리까지 하니까 0.57, 57 뭐 한 3 대까지도 예 오기는 왔었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쪼끔 더 떨어졌고요. 여기를 만약에 더 뚫고 리플도 더 빠진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지금 추세를 보시면 4 시간 봉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쭉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빠지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가 반등이 나와도 아까 말씀드린 0. 한 6 605 0.6 정도밖에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더 내려간다면 여기에 매물대가 잔뜩 모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여기가 제가 대충 어디까지 올까라는 걸 한 중간 정도를 딱 잡는다 하더라도 0. 뭐 54, 제가 오늘 아침 브리핑에 얘기했죠. 0.54 근처까지를 우리가 지지를 보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일단 추세가 4 시간 봉 기준으로도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 고야 차트에서도, 프리미엄 차트에서도 하락이기 때문에 여기로 조금 반등 나왔다가 리플도 다시 S로 바뀌면서 또다시 S와 S2의 만남이 시작되면서 조금 더 하락으로 제 눈에는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저점을 좀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업비트 기준으로 리플 한번 볼까요? 네. 어제 제가 예측을 797 원에서 한 801원 요 사이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여기 했었죠. 그죠? 요것보다는 좀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얘기한 그 저점까지 거의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만약에 797 원에서 한 801원 요 사이에서 매수했다 하더라도요, 뭐 나쁜 가격은 아니지만 4 시간 봉 기준으로 제가 보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저점을 더 낮추면 어 당장 오늘 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잔뜩 모여 있는 구간이 대충 보면 한 700 한 40 원, 700 한 40 원까지도 얘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740 원요. 그래서 여기 구간 요 사이, 여기 740 원이죠. 요 사이까지도 지금 비트코인이 만약에 지금 반등이 나오지만 다시 제가 말한 대로 딱 저항을 맞고 되돌아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이 738 원에서 740원 이까지 또다시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좀 하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쪼끔 뭐 매수를 좀 높은 가격에 하셨던 분들도 어떻게 할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샌드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샌드코인도 고야 차트만 봐서는 똑같은 그림이다. 그죠? 예, 똑같은 그림에 인제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서 똑같이 고야 라인을 지지받고, 저항이죠. 저항받고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요게 인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L이 떴으니까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L 떴다라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뭐 요 공부할 겸, 뭐 제가 만약에 저보고 들어가라 그러면 L이라고 하더라도 이 고야 라인 아래에서는 잘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여튼 여기 3 가지 이 녹색이 올라가면서 캔들이 생겼다면 요 3 가지의 캔들을 하나로 보라 그랬어요. 여기 중간에 1 차, 뭐 2 차, 뭐 3 차로 하든 1 차, 2 차로 해 버리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분명히 요렇게까지 다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쌍절을 예를 들어 찍고 또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고야 라인 근처를 뭐 간다거나 좀 더 시간이 걸려서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그려 드리면 이런 거죠. 만약에 확 안 떨어지고 맞고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인제 더 이상 안 빠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만약에 쌍절을 형성해 준다면요. 쌍저 또는 트리플저 를 이제 이루어진다면.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처럼 얘가 뭐 요런 식으로 해서 그냥 쭉 빠져버렸다. 그럼 얘도 그냥 빠져야죠. 그럴 때는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지지 저항 버튼을 당연히 5 번을 누르면 여기 밑에 보이죠? 이런 것도 되겠지만, 이렇게 4 시간 봉 같은 걸로 맞추면 제가 긴 꼬리가 생겼을 때는 "꼬리와 꼬리의 중간까지는 와요."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죠? 제가 좀 줄여 볼게요. 여기 꼬리와 꼬리 중간이죠. 그러면 이 샌드코인은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0.352 근처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 지금은 약반등이 나오지만 오히려 여기까지는 우리가 거의 뭐 시간이 걸려도 한 70-80%는 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0. 한 352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뭐 당장은 아니지만 좀 며칠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우리가 지지를 두고 한번 고민해 보자. 그다음에 샌드 똑같은 관점으로 요렇게 지지 저항을 막고 요렇게 쌍절을 한 번은 비슷하게 더 이루겠지만 여기를 뚫고 내려오는지 막고 올라가는지가 우리는 좀 봐야 되고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꼬리 여기는 뭐그 바이낸스처럼 긴 꼬리는 없지만 떨어져 준다면 여기 매물대가 모여 있는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약 460원 정도까지도 어찌 보면은 좀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열어 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쌍저 지금 한번 맞았던 그 저점을 어떻게 얘가 딛고 올라설지 요것도 우리가 한번 이 샌드 코인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솔라나 분석하겠습니다. 솔라나도 어제 제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솔라나 코인도 지금 S가 떠 있고요. S2가 떠 있지만 지금 약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이 고야 라인을 저항을 막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은 시나리오로 맞고 떨어진다면 여기 LB가 뜬 요 첫 시작 지점까지 오는데 여기를 뚫고 내려온다면은 예 대충 여기 금액이 51 불이네요. 제가 한 50불 때도 한번 언급은 해 드리긴 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음. 더 낮으면 뭐 40 불까지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자 요거 시나리오를 했을 때 제가 4 시간 봉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4 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가로줄을 제가 딱 그어 보면 지금 일단 여기 맞았으니까 다시 한 번 더 51불 70 센트 근처까지 쌍절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요쪽에서도 내려왔고 요쪽에서도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요 근처까지는 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요런 게 만약에 애매하거나 그러면 저는 뭐 애매하진 않지만 제가 특강 시간에도 제가 좀 알려드렸죠. "이런 VP, VR 같은 거를 좀 활용을 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 것처럼 뭐 매물대 같은 게 인제 보여지는 건데 대충 여기 부분에 지금 캔들이 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한 저점인 한 요 정도 또는 쪼끔 위에라 그러면 여기 꼬리 있죠, 꼬리. 요 꼬리 정도 요렇게 한번 그어 보면 최대는 얘가 한 40불 초반대까지 시간이 걸려도 솔라나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 이 모든 전제는 비트코인이 제가 예상한 대로 거의 한 35,000 불까지 좀 시간을 두고라도 빠진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빠진다는 가정하에는 여기에 있던 저점까지 약 41 불까지도 빠질 가능성은 있다. 요렇게 인제 우리가 인제 예측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만약에 솔라나 코인을 좀 담고 싶다면 지금보다는 여기 51 불에 뭐 일부는 담을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담는 것보다 쪼끔 더 빠질 걸 예상하고 예 좀 기다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솔라나도 한번 해 보긴 합니다. 이걸 업비트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아 지금 73,000원 제가 어제 여기 그어 드린 한 70,000원 초반대까지 올 거야라고 했는데 왔죠. 그죠? 그래서 반등이 줄 때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그 한 4 시간 봉 202 평선은 거의 60,000원 정도까지 가리키기도 하네요. 그죠? 요 202 평선이. 그러니까 여기 정도가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4 시간 봉으로 이게 매물대가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 여기 저점은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하나 기준으로는 많이 조정받는다 그러면 한 52,400 원에서 59,500원 요 사이까지도 우리가 지금 4 시간 본 기준이지만 요 정도까지도 조정받을 수 있다. 다만 어제 예상한 우리 122평 정도가 어제는 이제 됐죠. 그죠? 여기 딱 눌렀을 때. 어제 제가 예측했던 요 부분보다 아주 쪼끔 더 떨어졌지만 거의 70,000 원대까지 온다고 제가 어제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요렇게 인제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요 고야 라인 적당한 금액에서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 여기 70,000원 부근까지 떨어져 주면 고때 또 매수를 한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뭐 풀매수하라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상태가 안 좋으면 더 빠지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다시 한번 재차 약반등이 나온다면 여기에 쌍저라는 게 이루어지면 또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도쯤에서 예 수익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빠져주면 또 쪼금 사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 주면 감사 떨어져 주면 아까 얘기한 거의 뭐 한 60,000원 초반대까지도 쭉쭉쭉 빠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로 엑스 보겠습니다.
자, 제로엑스도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얘도 지금 더 키워야 되겠네요. S 시그널과 S2기 때문에 별로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이 거의 얘도 한계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거래량도 지금 뭐 상승하지만 거래량이 좀 줄고 있고 지금 현재는 매도량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상승 못하고 고야 라인을 맞고 일단 좀 떨어질 가능성으로 우리는 좀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현물 모아 가시는 분이 없을 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 제가 드리는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FTM 팬텀 코인 한번 볼게요. 자, 팬텀 코인 같은 경우는 고야 차트는 약간의 상승을 알려주고 있고 지금 현재 L이 떴네요. 하지만 S3 캔들이 유지 중이고 고야 라인 아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도 L이 떴지만 고야 라인을 한계로 보고 수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거래량도 줄고 있는 거 보이시죠? 트레이딩 뷰에도 이 거래량도 좀 줄고 있으니까 너무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느낌적으로도 뭐 제가 굳이 안 그어도 이렇게 그냥 쭉 그냥 하락세로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추세만 보더라도 거의 지금 반등 다 맞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으로 요렇게 보면서 쌍절을 최소 형성한다. 얘도 팬텀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틱 한번 볼게요. 오늘 코인 많이 올려주셨네. 예. 매틱. 자, 매틱도 다 똑같은 그림 같아요. 쟤는. S3, S2가 됐든 S3가 됐든 뭐 L이 떠서 좀 올라는 갑니다. 하지만 L 떴다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눌렸다가 제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에서라도 지금은 너무 지금부터 뭐 올라가겠지 하고 지금 살 필요는 없다. 많이 가봤자 이 고야 라인 또는 떨어졌다가 쌍절을 형성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이제 보는 게 맞고요. 이 쌍절하는 요런 범위를 뚫고 내려온다면 더 큰 하락을 줄 거기 때문에 매틱은 좋은 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4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지선을 그으면 여기 꼬리 부분까지 왔잖아요. 그죠? 예, 여기 왔기 때문에 거의 뭐 잘 온 거예요. 여기를 뚫고 내려온다면 여기서부터 쭉 상승했던 여기 매물대가 요 근처 보이잖아요. 그럼 대충 못와도 한 0.66 정도까지는 추가로 얘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 예, 요 근처 언저리까지는 0.66에서 많아봤자 0.7 요 사이까지 충분히 이 코인도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인제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ETC, 에이다. ETC 아이고. 자, ETC 코인도 똑같은 관점이네요. 그죠? 똑같은 관점으로 대신 얘는 L2가 뜨고 반대 시그널은 아직 이상하게 안 떴네요. 왜 안 떴는지 저도 모르겠으나 예, 컴퓨터가 일단 안 띄웠네요. 자, 현재 일단은 RSI 라인은 아래쪽입니다. 떨어지고 있고 약간 이제 거래량이 올라가는 건 요렇게 이제 그 기울기가 올라가는 건 이 양봉이 나왔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지만 S 우리가 만약에 선물을 제가 알려드리면 안 되지만 선물 기준이라면 여기 캔들과 캔들의 중간 그다음에 뭐 한 3분의 1 시작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걸려들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꼭 상승으로 보기는 힘들고 어떻게 보면 피보나치 개념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겠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C도 조금은 다시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A다. A다 보겠습니다. 자, A다도 똑같은 그림이네요. 아유, 다 똑같은 그림이라 듣기 싫으시겠다. S2와 L 그죠? 올라갔다가 지금 요런 식으로 빠지죠. 그죠? 많이 올라가 봤자 요렇게 해서 저항을 맞고 빠진다. 그리고 요 얘를 갖다가 뭐 장대 뭐 여긴 아니지만 뭐 음봉으로 본다면 중간 요렇게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 걸렸겠죠? 그리고 빠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S 뜬 건 아니고 여기 위에서 떴겠지만요. 여튼 요런 식으로 해서 에이다도 쪼끔은 더 조정받겠다. 만약에 에이다도 좋은 코인이니까 제가 좋은 타점을 한번 나름 잡아 보려고 하면 이 꼬리와 꼬리의 어떤 중간 있죠. 4시간 봉인데 여기도 맞았고 여기도 맞았으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그럼 0.337 정도까지는 일단은 어 떨어질 가능성으로 장기적으로 한 며칠을 두고라도 요 근처까지는 다시 여기 꼬리, 여기 꼬리 많죠. 요런 부분까지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메시지가 어
뭐 많네요. 오늘은 지금 올려주신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리고 너무 선물 위주로는 지금은 또 하락장이니까 또 하지 말라고 말도 못 하겠지만 아주 저레버리지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콤보 보겠습니다. 자, 콤보라는 코인도 S2와 만남이고요.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별로 이제 반등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4시간 분 기준으로 뭐 똑같은 말이니까 뭐 하락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조금 더 올렸을 때 저점이 어디 있는지 보려면 지금 벌써 어 어찌 보면 얘는 여기 저점을 딱 그어 버리면 여기 어떻게 보면 약간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 보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까지 요 사이까지 내려오면 요 사이에서 1차 뭐 매수라고 해야 되나? 근데 콤보라는 좋은 코인이 아니니까 현물로 담으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예. 그러면 빠질 걸 예상하면 0.53 까지는 다시 약간 반등이 나와도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예, 요렇게. 더 빠진다면 여기 0.48 근처 386 까지도 빠질 수도 있는 코인 같기도 합니다. DGB. DGB도 뭐 디지바이트라는 코인인데 뭐 그렇게 좋은 코인은 아닙니다. DGB도 거의 뭐 똑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S2가 아직도 캔들 시그널을 유효하고 고야 라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얼마 못 가고요. 여기도 이제 요럴 때 한번 거래량 보면 거래량이 올라가는 거래량은 줄고 있네. 그럼 뭐예요? 조만간 다시 빠지겠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2의 영향을 더 받을 것이다라고 아시면 되고 LRC 보고 IMX까지 보고 마무리 오늘 하겠습니다. 자, LRC를 보면 얘도 똑같습니다. S2가 떴고 L은 안 떴지만 기껏해봤자 고야 라인까지 올라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도량이 작게라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고야 라인 지금 현재 어찌 보면은 거의 뭐 숏 포지션이라면 뭐 지금 들어가서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뭐 수익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LRC요. 자, 그다음에 IMX. 예, 그냥 다 빠진다. 예, 한 표입니다. 지금 반등은 반등일 뿐 찐 상승은 아니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IMX 같은 경우는 고야 라인이 지금 얘는 좀 다른 것과 다르게 고야 라인 기준으로 지금 이제 평범하게 3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네요. 예, 요런 경우는 우리가 좀 예측하기가 저도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S2, L2, 그다음에 S2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횡보장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무조건 많이 올라가 무조건 많이 빠져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L인데다가 지금 어찌 보면 요렇게 좀 줄였을 때 보면 여기 인제 고야 라인이 약간 인제 컵 모양처럼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고 얘는 또 다른 것과 다르게 워낙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라 횡보하면서 이 고야 라인 캔들을 위로 돌파해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뭐 '쭉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겠지만 그냥 요 아래 위에서 그냥 계속 좀 놀 것 같아요. 예. 계속 좀 놀 것 같으니까 하지만 여튼 마지막에 캔들 시그널은 S2입니다. 그죠? S2기 때문에 얘가 다시 고야 라인을 맞고 떨어진다면 뭐 못 가도 여기 여러 번 떨어지려고 했던 요 부분까지는 다시 떨어지겠죠, 요 부분. 1.235 까지는 다시 떨어질지는 몰라도 뭐 막 떨어진다 요렇게는 지금 좀 애매합니다. 하여튼 여튼 저는 이 코인은 개인적으로는 거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애매해서 확실한 추세가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하고 수익을 뭐 작게 보든 크게 보든 좀 더 승률이 좋겠죠. 우리는 무조건 확률 게임, 승률 게임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얘는 지금 고야라인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L이고 컷 모양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 봤자 크게 못 올라간다라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올라가 봤자 여기보다 좀 더 올라간 부분이 기껏 해 봤자 뭐 1.34 이 정도일 거고 좀 더 올라가 봤자 1.38 요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도 요 정도이기 때문에 또 차라리 떨어졌을 때 이 밑에서 잡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는 S가 뜨면 그때부터는 S2의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하락으로 좀 해칭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요런 개인적인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이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오후 시간도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9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